하여간 수고하셨다. 이거 보통 마무리 인사로 하는 발언인데 좀 맥락부터 설명을 좀 하면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의 잘못이 크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자, 이 전 대표가 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인터뷰했는데 이거 좀 못할 말 아니냐. 좀 패드립이다. 좀 반발을 했고 인류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전 대표가 하여간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 수고하셨다. 이렇게 이제 SNS에 올린 거죠. 자, 여기서 인류한 위원장한테 수고하셨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진짜 수고했다라는 건지 하여간 이 발언으로 인해서 혁신위는 소위 뭐 뚜껑 닫혔다 이런 의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그 말의 뉘앙스는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총선에서 한번 민주당과 맞붙을 수 있는 다시 기초 체력을 한번 회복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사실 인요한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의도에서는 전혀 이렇게 뭐 상상도 못한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오셔서 정말 동분서주하시면서 고군분투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당이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거의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처치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을 회복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처음에 와서 정말 광폭행보를 역대 어느 혁신위원장들이 하지 못한 그런 광폭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비주류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됐던 그런 당의 주요 인사들을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야당의 민주당 인사를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또 과감하게 중진들이나 뭐 지도부 이런 분들의 또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서 우리 당이 뭔가 좀 변화하고 있구나, 변화할 수 있는 좀 힘은 남아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의제들이 지금 당장 당에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고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중적인 말로 아마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한데 실제로는 이제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될 거고요. 선대위도 구성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이 의제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개별 의원들이 출마를 하라 마라, 뭐 현재 지역구를 옮겨서 뭐 수도권으로 가라 이런 요구는 사실 개별 의원들의 전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무조건 선하고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위가 출범할 때마다 이제 혁신위가 어떤 강제 권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또 용두삼이라는 비판이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론 같은 경우에도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기현 위원장도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용두삼이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가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에 인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 경선 상대였던 분께서 구상유치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상유치 발언을 한 이후에는 본인이 후보자 사퇴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위원장도 결국에는 당 대표까지 했던 이준석 대표를 아직도 아이 취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주셨던 거고 그것을 본인 입으로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 사과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힘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간이 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도 조금 보면서 혁신위의 성과를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좀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천이랑 직결이 되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하위 한 20%는 이제 속된 말로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컷오프를 지도부가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그 평가를 할 때 당의 지지율보다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의 지지율이 낮으면 좀 따로 체크를 해서 보겠다. 그러면 사실 영남 의원들은 워낙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으니까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여기서 OX로 그냥 짧게 답을 들으려고 여기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만들었다가 네. 재밌어가지고 또 갖고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영남권 천외계 포석입니까? 아닙니까? OX. X. 아, 포석 아닙니까? 네. 영남권 다 살려둡니까? 다 살려는 주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저희 당이 네.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과 관련된 정량적인 기준이 사실 없는 편입니다. 예. 민주당은 뭐 의원, 현역 의원 일단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성적표가 있어야 그 사람들 그 현역 의원을 평가하고 현역 의원 중에 그러면 다시 공천을 줄 것인지 네. 아니면 안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좀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감점을 줄 것인지 예. 이런 그 입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량적인 기준이 없고 사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마다 예. 조금 임의적으로 아니면 또 그때 즉흥적으로 그런 룰들이 만들어졌고요. 기준이 또 바뀝니다. 그런 룰 예. 자체가 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냐 또 그런 면에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을 보았을 때는. 그래서 네. 당무감사는 늘 했었는데 그 당무감사가 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은 뭐 일률적으로 감점을 다 도입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예. 당무감사 좋지 않은데도 단수 공천을 받은 분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뭐 당무감사 결과로 하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뭐 현역이든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이든 당 원외위원장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이 데이터를 줘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참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좀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를 삼는 그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영남 의원들에 대한 뭐 물갈이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것도 다 요즘 말로 케바케입니다. 저는 영남 의원들 날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거의 보세요? 확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원래 전 의원님한테는 안 여쭤볼 이거였는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하고 싶으신가 건데요. 봅니다. 네. 이게 현역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중진이 되고 나면 당 지지율보다 본인 개인의 지지율이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들은 컷오프 하겠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물갈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당 공천 개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공천 개입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은 대통령실로부터 신호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하고 다성 중진 의원님들은 영남 중진 의원님들은 험지 출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전부 다 대통령실의 소위 신호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의 일환으로 지금 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낮으면은 컷오프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진짜 완벽한 친윤이라고 생각했던 장제원 의원까지 손대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개개인을 놓고 컷오프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개인에 대한 반발이 있을 테니 그것에 명분 삼기 좋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으면 네.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교체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얘기는 사실 팩트가 없이 외부에 떠도는 얘기들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확정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천은 정말 해봐야 하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지역마다 사정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뭔가 적용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컷오프 명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아니다.
근데 명단에서 이제 이름들이 또 영남이셔서 그런지 또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저도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 명단에 제 이름까지 있어서 예. 제가 이 당에서 수사를 하자고 제가 당에 공식적인 아니지만 얘기는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오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그리고 뭐 저희 당에서 그 당무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지역 위원장들에게 뭐 현역이 됐든 원외가 됐든 위원장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보통 네네. 그렇죠. 예. 네네. 이건 아마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기도 네. 하고 이런 게 또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천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 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이걸 수용을 못하겠다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예 이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네. 역시 이제 이런 당무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의견이 또 모인 것 같습니다.